사기당한 돈 쫓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100배로 돌아옵니다. 1억 원을 사기당한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의 통장엔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기당한 돈 밤새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집착이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당했다면 미련 버리고 할 일에 집중하라. 돈은 100배로 다시 온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147만 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억 원이 있었던 그 계좌였습니다.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확실한 투자라던 그 말에 10년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건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 재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나 요즘 부동산 쪽에서 대박 났어. 너도 한번 해봐. 100% 확실해.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익 내역, 명품 시계, SNS 속 화려한 삶. 민수는 흔들렸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월급쟁이겠지.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재훈은 말했습니다. 3개월만 기다려. 2배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한 달 뒤 재훈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문자는 익십, 카카오톡은 차단.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민수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재훈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업데이트가 있나? 혹시 연락이 올까?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해. 재훈이를 찾아야 해. 경찰에 신고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거 돌려받기 어려워. 시간 낭비야. 민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모은 돈, 미래를 위해 아꼈던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유튜브를 보다가 한강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기당했다면 미련 두지 마라. 민수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그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 돈은 이미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가난해집니다. 민수는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미련을 버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10년을 모은 돈인데?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왜 잃었는가입니다. 당신 안에 있던 욕심, 조급함, 분별력 없는 판단. 그것을 먼저 보십시오.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사기를 당했는가? 첫 번째 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 두 번째 줄 친구라는 이유로 믿었다. 확인하지 않았다. 세 번째 줄 100% 확실하다는 말에 속았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는데. 민수는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건
재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욕심, 조급함, 무지함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수업료입니다. 비싼 수업료지만 그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쫓자. 재혼을 찾는 것도 돈을 되찾는 것도 멈추자.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출근길 민수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휴대폰으로 재혼의 SNS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읽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 맡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괜찮아요?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변했습니다.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칼퇴근 후에는 집에서 자기계발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 한 건당 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민수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성실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돈은 다시 들어옵니다. 문제는 쓰임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수는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부터 했습니다.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 나머지로 생활비를 꾸렸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은 전액 투자 공부 자금으로 썼습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경제 뉴스를 읽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했습니다. 100%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공부하고 분산하고 천천히 가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통장엔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사기당한 돈의 1%이었지만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이 돈은 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일하고 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또 떠올랐습니다. 돈은 바르게 쓰고 운용하면 반드시 보충됩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쓰고 헛된 곳에 쓰면 다시 빠져나갑니다.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부으면 소용없습니다. 먼저 독을 고치십시오. 민수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충동 구매를 멈췄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통장엔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팀장은 민수에게 승진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 씨, 다음 분기부터 주임으로 승진합니다. 월급도 20% 오르고요.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그날, 무너졌던 그날이 이제는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2억 원 사기당한 금액을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월급은 올랐고 부업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ETF, 배당주, 채권, 공부한 만큼 보였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안전하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상생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베풀고 나누고 선하게 쓰면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움켜쥐고 독식하려 하면 다시 빠져나갑니다. 민수는 실천했습니다. 월급의 5%를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관계였고 흐름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돈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재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재훈이 요즘 경찰 조사받는다더라. 사기 혐의로. 민수는 놀랐지만 이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재훈이도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불쌍해. 민수는 더 이상 재훈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이미 민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민수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5년 6개월 뒤 민수의 통장엔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큰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민수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제 관리할 수 있어. 돈의 흐름을 알아. 입주하던 날 민수는 새집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강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기당했다면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 돈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그곳에 묶입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돈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강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재혼을 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분노와 미련 속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내가 나에게 가장 비싼 수업을 줬어. 그 덕분에 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어.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민수는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혹시 사기당한 적 있어? 후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 왜요?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기당했으면 쫓지 마. 그 돈은 이미 내 거 아니야. 대신 내가 할 일에 집중해. 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쓰고 제대로 관리해. 그럼 돈은 100배로 돌아와.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잃은 게 얻는 것의 시작이 되기도 하네. 사기당했다면 미련 두지 마세요. 그 돈을 쫓지 말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욕심을 반성하고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쓰고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러면 돈은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회복과 재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